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위례 비리 의혹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지청에서 수사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는 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폭식 정치수사쇼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튼 수사가 진행 중이라 어떤 식으로라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설 연휴 정치 밥상에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까가 가장 큰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잇따른 발언도 이런 점을 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지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입니다. 먼저 보수 패널 두 분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진보 패널 두 분입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정규환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규환 평론가는 우리 시사 1번지 처음이신데. 반갑습니다. 진보 패널 맞죠? 규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예. 스튜디오 너무 좋은데요. 좋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네. 지상파 종편 다 통틀어서 KBC 스튜디오가 제일 좋다 이렇게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스튜디오는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최고고 또 우리 패널 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분께서 최고십니다. 아유, 그런 이야기 좀 크게 하라고. 자, 오늘 아침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적기를 타고 입국하는 모습 많은 매체들이 중계를 했습니다. 국민들 관심이 크지요.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을 그동안 검찰이 추적하고 또 체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인데, 김두수 소장, 그거 외에 또 다른 뭐 혐의가 있나요? 일단 뭐 이제 중국에서 북한과의 관계 이런 걸 해서 이제 돈을 북한에 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횡령이냐,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 돈을 줬다 해서 이제 외환관리법 이쪽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그 이하영 평화부지사와 연결돼 있는 당시 쌍방울의 이사들이 꽤 이제 그 한 5명 정도가 그 쌍방울 이사 직함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돼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것 같은데요. 뭐 김성태 전 회장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 연결이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변호사비 대납 건도 지금 들어보면 같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를 했던 분하고 같은 로펌에 다른 변호사가 쌍방울 M&A에 예치금을 가지고 있었다. 20억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쪽 돌려준 건데, 이걸 이제 대납으로 엮으려고 했는데 그 점은 뭐 해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빨리 체포되고 빨리 이게 해결되는 게 이재명 대표로 보나 민주당으로 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도 일단 김성태 전 회장 발언하고 또 한동훈 장관 발언 이렇게 들어보면 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말맞추기다. 이 내용은 좀 따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일단 이종근 평론가, 지금 검찰이 지난번에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소환했고 조사를 했고, 또 이제 대장동 위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출석하라. 뭐 날짜는 27일쯤인 것 같고요. 네네. 또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체포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좀 정리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혐의를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빨리 끝내야 된다. 이것이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근데 너무 오래 끌었다. 사실 오래 끌었다라는 느낌은 이 모두 다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정부 들어서 한 7월 정도부터 검찰의 인사들이 바뀌면서 박차를 가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수년 동안 같은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지난 대선, 경선 포함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끝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한테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종결을 해야 된다. 사법의 권력이라는 건 마침점이거든요.
입법부나 뭐 행정부와 달리 그래서 이제 가부간에 종교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 국민들의 마음이 검찰에도 어쨌든 이렇게 빨리 끝을 내야 된다라는 것과 일치한 점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리고 정견평론가 사실 너무 좀 오래 끌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오래 끌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서 수사를 끝내주는 것이냐. 파고 또 파봤죠. 나오는 게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출발 지점이 국민이냐 아니면 검찰 수사의 한계냐. 원래 죄가 없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회장이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것도 이제 뭐 그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출국 전에 그 태국에서 인터뷰한 내용 이런 걸 보더라도 일단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도 한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쌍방울과 이재명이 뭔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우리가 예단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지금까지 피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공표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아니면 아니고 말면 뭐 맞으면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아마 국민들이 또는 다수의 이재명 이제 그 대표가 기소되거나 아니면 범죄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큰 실망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장성철 소장 오래 끄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뭐 실제로 뭘 수사해도 잘 안 나오니까 오래 끌 수도 있고 또 뭐 실력이 부족해서 뭘 제대로 못 밝혀낸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 저런 거 재느라고 좀 늦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검찰이 뭐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혐의가 많아요. 그냥 대여섯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다 보면 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관련 핵심 뭐 참고인, 증인, 뭐 피의자들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고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일이 지난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질질 끌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과 고려를 하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냥 한동훈 장관 그리고 현재 윤석열 총장 사단의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탈탈 터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올 때까지 계속 털어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감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는 뭐 주위에 있는 참모들과 관련된 수사는 계속될 것 같아요. 검찰이 기소를 해도 또 재판으로 가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법부 판단에 넘기더라도 좀 빨리빨리 해서 좀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야 대변인들의 발언을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이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이 주연과 조연인 비리 범죄 드라마를 연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을 맺을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악랄한 언론 플레이이자 야당 죽이기의 일환으로 규정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폭식 정치 수사 쇼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두수 소장, 뭘 가지고 조폭식 정치 수사 쇼라고 보는 걸까요? 일단 이 대장동 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한 5가지, 6가지 이렇게 그 혐의를 두고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어제 이야기했지만 27일 날 소환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날짜도 좀 조정하고 뭔가 조율이 좀 필요한데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흘림으로 해서 이제 소위 설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드러나 보이고요. 이런 거를 보면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계속 활용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혐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답정료처럼 답은 정해져 있는데 검찰이 이것을 어디 선까지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대장동 예를 보더라도 이게 뭐 정은이나 이런 걸 쫓아갔지 돈을 쫓아가지도 않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도 많고 의심도 많은데 질질질 끌었다가 이제 시작 하나보다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더해지니까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정치 검찰의 자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정치 수사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설 연휴를 우리가 흔히 민심의 대이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SNS로 서로 소통을 많이 하니까 옛날처럼 설 연휴에 꼭 만나서 이렇게 민심 뭐 설 밥상 이런 얘기 옛날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리고 요즘에 또 만나면 일단 우리 이번에는 정치 얘기 안 하는 걸로 뭐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만 아무튼 모여서 이제 정치 얘기하게 되면 야 이재명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어렵겠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종훈 평론가 혹시 네네. 검찰이 설 밥상에 이렇게 좀 이재명 대표를 주 메뉴로 올리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라는 민주당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하든 이건 정무적으로 검찰이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설 이후에 하면 설 이후에 했다고 그러면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건 정치적이다, 정무적이다, 정치검찰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원칙대로 가자. 하나하나 별개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사실 언론 보도를 한 2, 3개월 정도 전에 보면 지금 흐름은 그때 당시에 전망했던 대로 사실은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남FC가 제일 먼저 할 것이다. 그다음에 대장동 할 것이다. 그다음에 김성태 만약 그 회장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변호사비 대납 이런 순서대로 갈 것이다라는 건 제가 그냥 이것만 찾아봐도 몇 개월 전부터 이 순서대로라는 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다라고 굳이 얘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아까 또 김주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저도 생각을 밝히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저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저 자꾸 그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에 예속 논쟁이 떠올라요. 우리가 지금 뭐 삼강오륜을 갖고 그 정파로 싸워서 이거는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두 번 다 사실 검찰은 팩스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다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했는데 당에서는 아니다. 팩스 한번 뜯게 했다라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공방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런 어떤 예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돈을 뭐 추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자꾸 이게 생략하는 게 정진상과 김용이에요. 민주당에서 자꾸 그 두 사람을 생략해 버려요. 다시 살리면 뭐냐면 이 두 사람한테 돈이 간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특히나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8억을 줬다라는 증거는 상당히 유력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이제 이 대장동 일당들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미 다 볼일 다 봤어요. 뭐 분양 이익 다 걷어들이잖아요. 근데 볼일 다 본 경기도 지사한테 왜 돈을 갖다 지사가 아니라 지사 측 인물들한테 왜 돈을 갖다가 8억씩이나 갖다 바칩니까? 이건 뭐냐면 이들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또 그 시기가 선거와 연결되고 있구나. 당장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대장동 일당의 그 수익들을 계속 빨아들이는구나.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 증거가 나오고 돈을 추적했는데도 정진상과 김용은 자꾸 가리고 계속 주장이 이재명 본인한테 돈이 한 푼도 안 갔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진상 김용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혐의 사실은 있기 때문에 증거를 계속 들이대는데 당사자는 부인해요. 제가 제 측근 2명을 데리고 정치를 한 10년 했는데요. 제가 받은 사실이 없어요. 내 측근은 내 이름을 이용해가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죠. 그 정도가 지금 나온 게 전부예요. 그런데 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0%. 나는 억울하다는 나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국민이 50%. 그 정도 있을 때 국가기관, 대통령,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당사자의 주장은 이렇지 않으니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내 측근 2명이 먹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먹은 놈이 되고 그래서 죄를 실토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권 내에서 공방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공방을 하라는 겁니다. 원래 정치라는 건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권력기관이나 이제 법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검찰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에 더욱더 신중하게 증거 중심으로 가야 하고 사실 중심으로 가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어떤 국민이 정치 검찰이 아니라 법치에 가장 걸맞는 검찰이라고 할 것이냐 이런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봐야 한다. 예. 자, 됐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시각은 두 분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치고 또 이걸 가지고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갈 때마다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갖는 의미 이걸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사위 가면서 한동훈 장관이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대표님이 지금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 많으시고 구속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박감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죠.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그분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적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다 아시다시피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죠.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그리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로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에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남욱 씨도 그랬고 최성원 씨도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김두수 소장, 예. 일단 한동훈 장관 좀 독특해요. 예. 기자들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답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입장이 확실하죠.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깡패 잡아오는 배후는 검찰인 거죠. 깡패의 배후는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겠죠. 뭐 비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예.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일종의 말맞추기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쌍방울 알지도 못한다. 2년이라면 내이 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성태 회장도 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두고 이제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단정을 한 건데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이게 적당하냐 그런 논란입니다 지금. 일단 담당 검사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총장도 이 발언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총장도 이 부분에 뭐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지휘하는 게 좀 힘들고 이걸 보고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검찰총장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이라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좀 더 객관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누구에 대해서 범죄 집단으로 또는 범죄 부분을 명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뭐 거기에 빙의된 직접 수사한 검사로서 이야기를 한 듯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심, 이러한 수사는 정치 검찰이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절반 이상은 또 이 인터뷰를 보면서 동의가 될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하니까 모든 것을 이게 일방적으로 이 검찰의 시각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좀 한동훈 장관은 그냥 정치인 한동훈 또는 검사 한동훈,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도 이거는 뭐 여당의 대변인 정도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은 한동훈 장관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야당 당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저것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잘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는 수준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장관의 저러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좀 배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에 추미애 박범계 장관도 상당히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기자와 일문일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쪽이 원조라고 보십니까? 네,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 슬슬 시작되다가 추미애 전 장관 때 상당히 심해졌었죠. 근데 뭐 여야를 가릴 거 없이 진영을 가릴 거 없이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상대를 평가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애청자님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이은주님, 장관 당장 그만두고 그냥 정치하세요. 발언이 딱 정치가네요. 핸드핑크 웨이빙님, 저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건가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대답하는 거죠. 그런 의견 주셨는데 글쎄요, 누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견평론가, 한동훈 장관은 명실공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이 이번 이런 수사나 여기에 대해서 꼭 일선 수사검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고스란히 또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를 한 장관이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언하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지시에 한 장관이 가장 앞장서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걸 뭐 드러내놓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분이 심판입니까? 아니면 선수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가 지금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집행자로서 누가 보더라도 그 수사의 결과가 공정했다고 확인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면 법치국가에서. 그런데 본인이 심판인지 선수인지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선수처럼 나서서 집권 여당의 대변인 또는 정치인처럼 저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내용도 제가 봐서는 상당 부분이 소설이고 자작극입니다. 김성태와 관련된 내용을 드러내면 민주당이 불리할 것이다라고 누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 없었고 민주당 관련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는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법인카드 쓰다가
김성태라는 사람이 전북 출신이고 전북이 쌍방울이라는 회사의 이제 원래 기반이었으니 그런저런 인연으로 연결돼서 정치 자금 받고 불법 자금 쓴 사람이 있었겠죠. 이게 민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특히나 이재명 대표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누가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오히려 나서서 민주당이 김성태 오니까 이제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가이드라인 칩니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소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분이 법치를 중시하는 분이라면 핀셋 처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만 딱 도려내어서 조용하게 그냥 사법 처리하고 끝내면 될 것을 이렇게 판을 키워서 가는 것은 검찰이 법 집행기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뭔가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넣기 위해서 혐의를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에 한동훈 장관이 가장 앞장서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 네네. 한동훈 장관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지금 장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대답이 가장 적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민주당 진영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한 가지 전제할 게 왜 민주당 진영에서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리하셔라. 즉 이재명 당대표를 가다하려면 이재명 당대표를 가다하면 되지. 이를테면 그것을 위해서 김만배 행위나 혹은 김성태의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왜 그렇게 이 수사의 사실을 벗어나서 이야기하느냐라는 논지에 그런 공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김성태와 관련해서 아까 한 부분에서 단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성태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고르대출로 벌금을 받았고 뭐 불법 도박장 뭐 이렇게 해갖고 차곡차곡 이 호남 조폭과 공모를 하고 이는 다 드러난 이야기거든요. 이 드러난 사실을 외면하고 아니야 그래도 뭐 김성태와 관련된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호해 주려는 그런 자세는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정기현 평론가 말씀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대장동과 비슷한 어떤 이 모든 걸 다 제외하고 현재 드러나 있는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자 보시자고요. 들려주세요. 지금 15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좀 이따가 하시죠. 예, 15 듣고 오겠습니다.